안녕하십니까. 전화태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설러지 일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러지 일령은 정의해 보시게 되면 미생물이 포기조라는 것은 생물학적 반응조를 이야기합니다. 미생물이 포기조에서 생성된 다음 잉여설러지라는 것은 우리가 제거되는 폐설러지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잉여설러지로 유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자, 문자로 표시했을 때는 SA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러질령 SA는 단위가 데이가 되는데, 기억을 했을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유입수의 미생물을 빼주시면 돼요. SS도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것은 어디 있죠? 폭기조 안에, 반응조 안에 있는 미생물을 뜻해요. 그래서 MLSS는 한 쌍이 반응조의 용적이 되니까 MLSSV가 살아있는 미생물이 되는 거죠. 나누기 유입수의 SS. 그러면 SS는 농도죠. 농도와 한 쌍은 뭐가 되는 거죠?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입수의 SS 곱하기 유입수의 유량이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폭기조에 있는 MLSS도 농도인데 왜 유량과 한 쌍이 안 되느냐? 폭기조에 있는 MLSS는 폭기조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폭기조에 있는 MLSS는 폭기조의 용적과 한 쌍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살아있는 미생물은 MLSS, 한 쌍은 V, 그리고 유입수의 SS, 한 쌍은 QI. 그래서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SS가 200mg/L, 폐수량 2500mg/D의 폐수를 활성설러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폭기조 내에 MLSS 농도가 2000mg/L, 폭기조 용적이 1000m의 삼성이라면 설러지 일령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설러지 일령은 살아있는 미생물 나누기 유입수의 SS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식은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MLSS라는 값이 얼마죠, 지금? 2500mg/L예요. 자, 그리고 용적 V가 1000m의 삼성이죠. 그래서 MLSS 농도와 용적은 거의 같은, 바로 붙여서 단서가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유입수의 SS가 200mg/L예요. 그리고 폐수량이 2500m의 삼성 per day. 그래서 한 쌍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4day가 되는 거죠. 4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도를 여러분들이 mg/L로 kg/m의 삼성으로 대입해도 되지만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이유가 분자 분모에 mg/L가 들어가는 농도가 들어가게 되면 mg/L을 대입하셔도 되고 kg/m의 삼성으로 바꿔서 대입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활성설러지법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8번과 9번 같은 경우에서는 8번과 9번에서는 주로 뭐냐면 응용되는 공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8번에 보시면 공식 응용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SRT, Y, KD가 주어지고 최적 V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단서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 SRT가 나오면 우리가 미생물의 체류 시간 구하는 공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Y와 KD가 주어지게 되면 폐설러지량입니다. 그럼 두 개씩을 일단 찾아볼게요. 자, SRT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죽은 미생물, 유출수 SS는 무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MLSSV 나누기 QWSSW를 표시하죠. 반면에 QWSSW 폐설러지량이라는 것은 Y 곱하기 제거되는 BOD량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량으로 표시를 해요. 그럼 여기서 제거되는 BOD량이라는 것은 유입수의 BOD 마이너스 유출수의 BOD 또는 유입수의 BOD 곱하기 제거 효율, 그리고 뭐하고 한 쌍이죠? Q. 그리고 MLSS는 최적 V와 또는 용적 V와 한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QWSSW는 YQ BOD 효율 마이너스 KD V MLS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자체 내에서 최적 V를 계산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 V를 계산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1번식에 있는 QWSSW 자리에 니은에 있는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 보면 공통되는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뒤집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개 쌍을 만들고 이렇게 한 개 쌍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SRT를 역수를 취해주면 얘도 같이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MLSSV분의 YQ BOD 효율 KDV MLSS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나타내고 이렇게 한 개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MLSSV를 우리가 지워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SRT라는 것은 YQ BOD 효율 나누기 MLSSV 마이너스 KD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KD를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계산하느냐면 V를 아예 자체적으로 이제 V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얘를 한 개의 항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V하고 KD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최적적으로 V를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지만은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응용은 이 공식을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BOD5가 80mg 된 하수가 완전 혼합 활성 설러지 공정으로 처리된다. 유출수의 BOD5가 10mg 온도가 20도씨, 유입유량이 4만 톤/1, mlVSS가 2000mg Y값이 0.6mg VSS per mg BOD5, KD 값은 0.6 day-1은 per day죠. 그리고 미생물 체류 시간은 10일이라면 Y값과 KD 값을 이용하는 반응조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비중은 1.0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응용된 식은 여러분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바로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 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 내에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SRT라는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SRT가 지금 얼마냐면 10일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Y라는 값은 0.6이에요. 단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Q라는 값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톤/1이잖아요. 그래서 톤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이 1일 때 어떤 단위와 같으냐면 미터의 삼성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비중을 보시게 되면 비중의 단위가 g/cm의 삼성, g/ml, kg/리터, 톤/미터의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1.0일 때 분자분모의 값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비중이 1.0일 때는 톤과 미터의 삼성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톤/1이라는 게 비중 1일 때는 미터의 삼성 1과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물의 비중이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1.0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톤/1은 미터의 삼성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대입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유입수의 BOD와 유출수의 BOD가 주어졌으니까 유입수의 BOD가 지금 얼마죠? 80, 유출수의 BOD는 10.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나누기 MLVSS가 2000mg/L, 그리고 최적 V를 계산하죠. 마이너스 KD. KD가 얼마예요? 자, 문제 조건에서 KD는 0.6 per day라는 값이 나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값을 이쪽으로 옮겨요. 옮긴 다음에 계산을 해서 V하고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최적 V가 1200m의 삼성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식을 정리했을 때 마지막 최적 V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항상 V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식 정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SRT와 Y, KD가 주어지고 폐 설러지량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SRT가 주어졌으니까 SRT 공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Y와 KD가 주어졌으니까 Y와 KD의 공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기억의 SRT 공식,
니은의 QW, SSW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QW, SSW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QW, SSW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QW, SSW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에 있는 식을 이 식에서 MLSS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럼 MLSS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MLSSV는 SRT 곱하기 QW, SSW가 되거든요. 이 식을 어디에다 대입하나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니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서 QW하고 SSW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내요. 자, 요거 하고 요거.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식을 왼쪽으로 옮기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그럼 여기 얼마가 생략되어 있어요?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KD SRT. 그러면은 QW, SSW에 해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되죠. 는 나머지 YQ, BOD 효율. 따라서 QW, SSW를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항상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응용을 하는데 SRT와 QW, SSW는 지금 8번 응용 공식과 9번 응용 공식 두 가지로만 식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6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활성 설러지조에서 1일 발생하는 잉여 설러지량을 kg/day로 계산하시오. 단 유입수량이 1500m의 삼성/day, 유입수의 BOD가 200mg/l, 유출수의 BOD가 20mg/l, Y는 0.6, KD는 0.05/day, 세타-C, 다시 말해서 미생물의 체류 시간은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정리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응용하는 식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대입은 간단합니다. Y라는 값이 얼마죠? 0.6이에요. 자, 그 다음에 Q라는 유량이 얼마죠? 1500이에요. 자, 그리고 유입수의 BOD와 유출수의 BOD. 유입수의 BOD는 200, 유출수의 BOD는 2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누기 1 플러스 KDSRT. KD라는 값이 얼마예요? 0.05/day. 0.05/day. 자, 그리고 세타-C가 뭐예요? 미생물의 체류 시간, SRT예요. 자, 그래서 분자 분모의 농도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BODI-BOD0의 단위를 kg/m의 삼성으로 반드시 여기서는 고쳐서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mg/L에 얼마를 곱하면 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삼성.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하나씩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때 단위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파트는 활성설러지법의 제어 지표 중에서 SVI입니다. 자, SVI를 우리가 설러지 용적 지수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S라는 것은 설러지, V라는 것은 볼륨, I라는 것은 인덱스의 약자를 써서 SVI라고 쓰는데, 자, 여기서 사용하는 이 SVI라는 설러지 용적 지수의 용도가 뭐냐면 침강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러지 자체가 얼마만큼 침강이 잘 될 것이냐, 또는 침강 범위를 벗어나느냐, 또는 설러지 평화나 벌킹을 유발하느냐, 모든 판단을 SVI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잘 나오겠지만 우리가 설러지 평화를 판단하는 척도와 침강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포기조라는 것은 우리가 반응조입니다. 포기조 또는 폭기조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포기조에서 성장한 미생물의 2차 침전지에서의 침강 농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포기조 혼합액 1리터를 30분간 침강시킨 후에 1g의 MLS를 설러지로 형성시켰을 때 차지하는 부피를 표현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지금 메스실린더 1리터의 메스실린더에
폐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폐수를 1리터 정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미생물을 주입을 해요. 그러면 주입된 미생물이 MLS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메소실린더입니다. 동일한 메소실린더인데 30분 동안 정치를 시켜요. 가만히 놔둬요. 그럼 30분 후에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 가라앉는 슬러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침강 슬러지라고 그래서 SV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강된 슬러지 SV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침강 전에 주입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침강 전에 주입한 미생물 중에서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침강된 슬러지를 SV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MLSS는 처음에 주입한 거, 그 다음에 SV는 30분 동안 우리가 먹이 활동을 해서 무거워서 가라앉은 거. 따라서 SVI라는 것은 처음 주입한 MLSS 분해 침강된 슬러지 SV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의 3승을 단위에 따라서 SV의 단위에 따라서 10의 3승을 곱할 수도 있고 10의 4승을 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위의 개념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SVI라는 슬러지 용적 지수를 계산하는 첫 번째 식입니다. SVI의 단위는 ml per g의 단위를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SVI의 단위가 거의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면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FMB의 단위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것처럼 잘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FMB는 per day, 그리고 SVI라는 슬러지 용적 지수는 ml per g이라는 단위가 있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설사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그럼 SVI라는 것은 우리가 폐수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한 MLSS라는 미생물 중에서 30분 동안 침강을 시켰을 때 가라앉은 미생물, 다시 말해서 SV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그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V 나누기 MLSS라고 여러분들 식을 세워요, 일단. 그러면 SV의 단위는 1리터의 밀리리터, 1리터당 밀리리터, 가라앉은 슬러지는. 그 다음에 MLSS는 1리터의 미리그램, 질량으로 표시하거든요. 자, 그래서 단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단위를 보시게 되면 밀리리터 퍼 리터, 미리그램 퍼 리터니까 밀리리터가 없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표현하는 단위는 SVI는 밀리리터 퍼 그램이죠. 그래서 어떤 단위만 바꿔주면 돼요? 미리그램을 그램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분모에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되는데 역수를 취해줬어요.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바로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1g은 10의 3승 미리그램이니까. 따라서 첫 번째 식에 여러분들 곱하기는 10의 3승을 곱해주면 SVI가 나와요. 기억식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SVI의 단위는 ml per g인데 단위가 잘 안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MLSS하고 SV가 주어지는데 SV라는 것은 MLSS 중에 30분 동안 정치했을 때 가라앉은 슬러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식을 세울 때는 SV ml per 리터 나누기 MLSS mg per 리터로 나누는데 숫자를 얼마를 곱할 것인가는 단위를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ml per mg을 ml per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지금은 MLSS의 단위는 mg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SV는 퍼센트로 주어졌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얼마를 곱해주느냐면 10의 4승을 곱해주는데 왜 10의 4승을 곱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자체를 먼저 여러분들이 리터를 밀리리터로 환산을 해요. 그러면 1리터는 뭐가 되는 거죠? 10의 3승 밀리리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램을 어떻게? 미리그램으로 바꿔요. 그러면 1g은 10의 3승 미리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단위는 밀리리터 퍼 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위 자체를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단위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단위가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남는 단위가 뭐였어요? 밀리리터 퍼 그램 단위가 남았어요. 자, 그럼 뭐를 없애야 돼요? 퍼센트를 없애야 돼요. 퍼센트는 얼마의 값을 가지죠?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퍼센트의 단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값을 계산해 보면 10의 3승, 10의 3승, 그리고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의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4승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원리는 단위가 여러분들 단위를 맞췄을 때 10의 3승을 곱할 것이냐 10의 4승을 곱할 것이냐 제가 그 자료를 제공을 해드린 거예요. 시험상에서 이렇게 10의 3승이 나오고 10의 4승이 나오고 단위를 환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지는 설러지의 용적 지수가 밀리리터 퍼 리터로 주어지게 되면 10의 3승을 곱하시면 되고 퍼센트로 주어지게 되면 10의 4승을 곱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10의 3승의 값과 10의 4승의 값이 궁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공부가 잘 안 돼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해결을 하라고 제가 팁에 그 숫자를 기입을 해서 10의 3승과 10의 4승이 나오는 원리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식이 있어요. 자, 디귿에 보면 SVI를 밀리리터 퍼 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SSR이 주어져요. 자, SSR이라는 것은 반송설러지죠. 반송설러지 농도인데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럼 왜 여기서는 미리그램 퍼 리터인데 10의 6승을 곱하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10의 6승이 위로 가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SSR이라는 것은 반송설러지인데 어떤 설러지를 반송하나요? 그렇죠. 잉여설러지를 반송을 해요. 따라서 잉여설러지를 반송하기 때문에 SSW와 SSR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농도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SSR이 나와도 관계없고 SSW가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팁을 보시게 되면 SSR을 표시를 했을 때 SSR을 표기를 했을 때 미리그램 퍼 리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죠? 밀리리터 퍼 그램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리터를 밀리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1리터는 10의 3승 그래서 리터를 없앱니다. 자, 그리고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야 되겠죠. 1g은 10의 3승 미리그램. 그래서 이렇게 없애면 밀리리터 퍼 그램이 나와요. 그럼 최종적으로 개수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10의 3승, 10의 3승이니까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6승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VI, 슬러지 용적 지수를 계산하는 식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SV가 밀리리터 퍼 리터로 나와 있으면 10의 3승, 그리고 SV가 퍼센트로 나와 있으면 10의 4승, 그리고 SSR이 또는 SSW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나와 있으면 10의 6승을 곱해서 SVI를 계산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SVI의 사용 용도가 뭐냐? 침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침강 범위에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침강 범위를 벗어났느냐? 이 내용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강성을 판단을 하는데 침강성이 양호하다고 하면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침강성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범위에 들어갔을 때 침강성을 양호하다고 판단하느냐면 50에서 150 사이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50에서 150 사이에 들어가면 침강성이 양호하고 정상 상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반면에 SVI가 200 이상이 되면 슬러지 팽화 또는 슬러지 벌킹이라고 해서 곰팡이가 다수 번식하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51에서 199 사이는 어떤 상태냐? 그 상태에서는 비정상 상태이기는 한데 정상은 아니지만은 슬러지 벌킹도 아니에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빨리 재정비를 하게 되면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문제 17번에 보면 폭기조 혼합액의 SVI가 170에서 130으로 감소하였다. 처리장애 운전 시 대응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170일 때는 정상이 아니었지만은 170에서 130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130이라는 것은 정상 상태죠.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전의 MLSS 농도가 3500mg/L이고 1리터의 이모프콘에 30분간 침전시킨 후 그것의 부피는 500ml. 자, 이때 SVI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SVI식은 SV 나누기 MLSS잖아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MLSS 농도가 3500mg/L 그리고 침전된 슬러지의 부피가 지금 얼마죠? 500ml였어요. 1리터에 500ml. 그러면 SV라는 침전된 슬러지의 단위가 ml per 리터니까 우리가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공식은 10의 3승을 곱하나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SV ml per 리터 나누기 MLSS mg per 리터 전체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계산하면 142.86. 이 142.86이 나와도 우리가 상태를 판별하면 침강 상태는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포기전 내의 MLSS의 농도가 3000mg/L이고 30분 후에 침강된 슬러지의 분율이 25%일 때 SVI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SV가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전체 곱하기 얼마? 10의 4승. 그래서 10의 4승을 곱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MLSS의 농도가 3000mg/L 그리고 분율이 25% 전체 곱하기 10의 4승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83.33이 나오죠. 그래서 SVI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식만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SVI가 150일 때 반송 슬러지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SV와 반송 슬러지, 여기서 반송 슬러지가 SSR이거든요. 그러면 SVI는 SSR분의 10의 육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 SSR이에요. 그러면 SSR로 정리하면 SVI분의 10의 육성이 되는 거죠. SVI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150. 따라서 SSR은 6666.67mg/L라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만 잘 듣고 이해만 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포기조의 혼합액을 30분간 침전시킨 뒤에 침전물의 부피는 400ml per 리터였고 MLSS 농도가 3000mg/L였다면 침전지에서 침전 상태를 판별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침전된 슬러지의 부피를 볼까요? 단위가 ml per 리터예요. 자, 그리고 MLSS의 농도가 3000mg/L예요. 그러면 MLSS의 농도가 mg/L고 침전된 슬러지 부피 SV가 ml per 리터니까 SV 나누기 MLSS를 해서 곱하기 얼마를 하죠?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SV가 400, MLSS가 3000. 그래서 400 나누기 3000 곱하기 10의 3승을 하니까 133.33, 약 134가 나왔어요. 그럼 134 정도가 나왔으니까 정상 상태의 침강 범위는 50에서 150이죠. 따라서 우리가 상태를 판별했을 때 정상 침강 또는 침강성 양호로 판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SVI라는 기본적인 슬러지의 침강 지수를 가장 기본형이 세 가지로 우리가 판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다음 문제로 응용됐을 때 조금 더 쉽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응용이라는 것은 이 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를 계산하느냐면 반송비라는 걸 계산할 거예요. 반송비나 반송R을 계산하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위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지 않고 단위를 생략해서 사용하다 보면 정확한 문제풀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단위를 생략하면 내가 문제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항상 공식을 정립할 때 반드시 단위를 서술을 해서 정확한 공식과 정확한 단위를 사용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를 같이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도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SVI라는 기본적인 식을 정립을 했고, 다음 시간에서는 SVI에 응용되는 반송비에 관계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